예, 이런 이제 파파 스타디의 그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지면서 중국 내부의 에어폴루션 연구가 또 이제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요 연구 결과는 2017년에 나온 건데요. 중국의 271개 도시의 자료를 얻어서 어, 초미세먼지하고 사망의 관계를 다 그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메타리그레션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합친 평균적인 그림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뭐 선형이 아니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아까 말했던 90년대 뭐 요 정도에 나온 연구들은 뭐 다 50, 뭐 100을 안 넘는 뭐 그런 농도였거든요. 그러면 옛날은 요것만 본 거죠. 근데 이제 이 뒤에까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나왔던 그 위험보다는 여기선 기울기는 적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위험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또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이 우리가 자료가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외삽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여기 자료를 가지고 구해봤더니 이 커브가 이런 식으로 됐다. 라는 보고들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들의 이제 총 합판이 그 다음 연구인데 요거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아주 임팩트 팩터가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저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합쳐가지고 근데 이제 중국에 여기 이제 스타디 그 연구 대상 도시들이거든요. 중국이 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료가 많으니까 중국 분들이 그리고 여기 참여한 칸 교수란 분이 워낙 또 우리나라에도 몇 번 저도 초대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잘 하시는 분이고 해서 중국 분이 리드를 해가지고 우리 국제 역학하는 사람들의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다 MCC라고 해서 멀티 컨트리 멀티 시티 콜라보레이션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모아서 중국 분이 주도를 해서 미세먼지와 사망의 관계를 652개 도시에서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리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019년에 나왔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PM2.5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미세먼지 할 적에 항상 좀 창피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닥치면 빨리는 잘하는데 초미세먼지가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학자들이 얘기해도 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잰 거를 자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더라도 중국도 초미세먼지 자료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공할 자료가 없어서 좀 지금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제 PM10 미세먼지의 농도 수준을 보면 중국 지금 이거는 지금 미세먼지 수준이 아니고요. 미세먼지 수준 그림은 테이블은 제가 여기다 넣질 않았네요. 이거는 뭐 상식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거니까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일본이 제일 낮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그림은 마지막으로 아까 그 초과 사망률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일본이 초과 사망과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영향을 보면 일본이 제일 크고 중국은 제일 작고 한국은 그 가운데쯤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중국이 제일 높은데 그 농도 자체는 위험률은 중국이 제일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 전달되면 이게 뭐 미세먼지 높은 게 뭐 위험이 더 낮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위험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커브가 요 논문에 의하면은 커브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국만 한 것보다는 여기가 기울기가 훨씬 더 높은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아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국은 이 값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본은 값이 낮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증가당 사망률의 증가, 이게 이제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로 보면 일본의 기울기가 더 큰 거예요. 중국의 기울기는 더 작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똑같이 한 5 정도 낮춘다고 칠 적에 개인은 그걸로 인한 우리가 받는 혜택은 일본이 오히려 큰 거예요. 똑같이 5를 낮춘다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중국이 일본처럼 낮춘 다음에 낮추면은 더 크지만 지금 중국은 총 그런 피해는 요 면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국은 값이 높으니까 피해가 훨씬 더 크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기울기의 의미는 똑같이 한 10을 낮춘다고 치면 그 10을 낮춘 것 때문에 얻는 이익은 중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 농도 반응 함수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더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 기울기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긴 하지만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초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기준도 이게 이제 여러 WHO나 여러 기준들인데 기준들 우리 지금 미세먼지 역학에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거기서 기울기가 더 크게 나와요. 그 얘기는 아까 말했듯이 이 역치가 없기 때문에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그 규제나 이런 그 대책을 마련할 적에 선형 모형이란 생각은 한지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형 모형보다 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규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농도 반응 함수가 현재까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농도 반응 함수의 형태다. 그리고 요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미세먼지 연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그림도 비슷합니다. 기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선형함수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선형적으로 사망률이 올라가면 낮은 온도에서는 하나도 안 죽고 높은 온도에서는 다 죽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좀 상식과 크게 어긋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계절성을 생각하면 겨울에 그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 선형 모형은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요거를 현대적인 의미에서 기후변화와 이 폭염과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나온 논문 중에 아주 좋은 논문 중에 하나가 이게 2002년도에 AJE라고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역학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문 영역에서 옛날에는 제가 학생 때는 American Journal of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제일 좋은 학술지였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점점 아메리칸 저널 오브 어쩌고 저쩌고의 임팩트 팩터가 떨어지면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어쩌고 저쩌고가 올라가죠. 임팩트 팩터가. 지금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가 IJ라고 그러는데요. IJ가 AJ보다 임팩트 팩터가 2배 이상 될걸요. 지금은 거의 뭐 역전되고도 남았는데 이때만 해도 AJ가 제일 좋은 저널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아니면은 그
IJ는 대부분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어쩌고 저쩌고는 대부분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미국에서 나오는 것도 뭐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유럽에서 나온다는 거는 그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이 미국보다는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국제 연구가 많아지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에서 여기가 이제 온도고요. 여기가 이제 사망 위험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U자 쉐입입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낮은 온도에서 사망률이 많이 올라가고 겨울철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여름에도 많이 사망률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면 폭염입니다. 폭염되면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U자 쉐입이다. 그렇죠? V자 혹은 U자, 인버스 J라고도 하는데 이런 모양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태고요. 온도와 사망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 논문의 더 중요한 점, 이건 화씨입니다. 화씨를 해가지고 이제 섭씨로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미국의 북쪽의 도시하고 남쪽의 도시를 따로따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북쪽 도시가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남쪽 도시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세히 보면 북쪽의 도시들, 시카고 예를 들면 시카고 폭염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시카고 같은 도시들은 여름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면 사망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남쪽의 도시, 뭐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 합시다. 마이애미는 그냥 폭염이 오더라도 조금 올라가든지 올라가는 정도가 거의 없든지 계속 떨어지든지 하죠.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아까 노출과 위험은 반드시 같은 건 아니다. 대기오염에서 했는데 이거는 폭염이 굉장히 위험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더 더운 도시는 별로 리스크가 안 올라가고 덥지 않은 도시는 리스크가 왕창 올라가죠.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미세먼지보다 더 이 폭염이나 온도의 영향은 사회적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반응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마이애미 가면 거의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에도 에어컨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100% 에어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덥지 않은 동네, 시카고 같은 데 가면은 여름에 이제 며칠이나 몇 주만 참으면 되니까 빈곤층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꽤 있고 그래서 시카고 폭염에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평소에는 별로 덥지 않다가 갑자기 더위가 오게 되면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 피해는 생물학적 반응보다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대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기후변화 연구에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런 그 사회적 대비, 우리가 이제 취약성 얘기를 좀 이따 할 건데요. 취약성에서는 이런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가 2002년도에 이제 발표가 돼서 이거 상당히 좀 재밌는데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이거는 2006년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는데 이게 해보면 서울이고 여기 65세 인구고 여기 전체 인구인데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기울기가 더 크죠. 폭염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구인데 대구가 기울기가 적죠. 그러니까 대구는 약간 영향을 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적응이 조금 더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연령별로 대상자 연령별로 지역별로 이 고온의 영향이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